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합니까?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에게 검찰, 당신들 조사하려면 빵집으로 와, 치킨집으로 와, 내 사무실로 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검찰의 가오는 어떡합니까?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며 부채춤을 추는 검찰 왜 그러고 삽니까? 당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나? 어딘지 모르겠더라.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은 경호처 부속 청사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고 그런 데서 조사했다는 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장소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비공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소조차 언론과 대중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패싱 이유가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소환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조사와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작부터 외부 노출을 우려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검사들은 이에 순순히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간담회에선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사 나토 정상회에 참석하는 외국 일정에 피곤이 쌓였어도 12일에 귀국했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출 시 조사 중단, 몸이 아플 경우 조사 중단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김 여사의 주도하에 조사를 멈출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소식이 들리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끝난 뒤에 이원석 총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회의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검찰총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을 뿐인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한 검사가 발끈해 사표를 냈다는 것인데요. 참 의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 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총장의 수사 의지를 꺾는 일들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이 올해 5월 초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법무부는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부를 교체하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해석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졌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 및 제명하라는 청원이 6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정청래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인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정청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정 의원은 먼저 법사위 독단 운영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간사를 한 명 뽑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감사 선임의 안건을 무단 불출석해 민주당 간사만 뽑았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했을 때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장해 뽑을 수 없었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했을 때 선임 절차를 마쳤다며 저는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정 의원은 또 막말 협박 권한 남용 등 사유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며 저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것이라며 저는 적법하게 의사를 진행한다. 사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에게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국민의힘이 저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정 의원은 위원장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기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수차례 밝혔다면서 진짜 형사고발하면 그것이 뜨거운 맛일 텐데 그 점은 제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일방적 청문회 증인 채택 강행 등 사유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뭘 알고 말하라라며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정 의원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은 6만 600명을 넘겼는데요.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내달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행복과 살기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앞으로도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는 걸 약속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